아, 그럼 다음에 낭독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낭독하실 분은요, 고급스러운 목소리와 다르게 굉장히 소녀 같으시고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으신 아마 지금도 숨겨진 끼를 잔뜩 감추고 계실 조영경 선생님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낭독이란 거울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낭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기술 습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수업을 들으면서 낭독 수업은 기술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고요한 어딘가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묘하게 흥미로운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낭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움직임을 좀 더욱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글은 장서영 작가님의 시 중에 트리플 A형의 연애학개론이라는 작품과 나에게 낭독 중에서 삶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장서영 작가님의 시를 먼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A형이 소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A라고 해서 굉장히 소심하다라는 걸 트리플 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A형이고 또 트리플 A입니다. 저에게 딱 맞는 시를 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또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트리플 A형의 연애학개론 303호 트리플 A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친 그늘이 코를 골고 수십 개의 눈들이 번뜩이더니 앙카진 울음이 벽을 탄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난간. 비로소 말벌의 비행이 시작되었다. 테라스 정수리에 세워진 건축물에 조금씩 금이 간다. 트리플 A와 늘 어중간했다. 쿡쿡 찌르거나 눈빛이 닿았을 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친절하거나 상냥했을 뿐. 희미한 불빛이 트리플 A의 손바닥에 땀처럼 맺힌다. 달리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고르는 위험한 키질. 다시 물기를 지우며 사라졌다 외치는 네가 좋아. 그 뻔뻔한 메아리가 몰려다닌다. 그녀의 잔주름이 건조대에서 미역처럼 흐물거린다. 기다리는 동안 바다는 여전히 얼굴을 바꿔 리트머스지 같이 붉어지다 푸르러지고 돌아눕는다. 고백하지 못한 노을이 초경을 치르던 그날처럼 쏟아진다. 물기를 날리고 증발하지 못한 트리플레이가 지평선으로 줄을 맞춘다.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서 비밀의 밤을 준비한다. 새들의 모스부호가 찍히고 트리플레이와 나란히 구멍 뚫린 갯벌 위로 신발을 벗고 걷는다. 트리플레이 형은 멸종되지 않으려고 가끔 소주를 마시고 가끔
용감해진다. 네, 첫 번째 시 낭송 마쳤고요. 두 번째로, 아이고, 네, 나에게 낭독에 삶이 묻어나는 소리, 예, 낭독하겠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게 정말 힘드네요. 오늘 다래끼가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 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에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담긴다. 퉁퉁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느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스토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낭독해 주실 분은 강재은 선생님입니다. 네,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재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키위주스 강재은입니다. 먼저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신 조영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제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나에게 낭독 중 귀 기울여 본다 에피소드와 장서연 선생님의 시 미안한 사람입니다. 키위주스는 함께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지어주신 닉네임인데요. 아주 평범한 직장인, 또 일과 육아에 치여 살던 워킹맘,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또 직원으로 살면서 진짜 나를 잊고 살다가 떨어뜨려 뭉개져 버린 키위 조각을 보고 제 자신 같다고 느꼈을 때 우연한 기회로 이 낭독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온전히 내 시간을 갖는 게 좋았고 차분히 책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는데 내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낭독이라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낭독의 대단한 파워를 느끼는 중입니다. 나에게 낭독이란 잊고 있던 나를, 나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낭독과 독서와 또 이 모든 것들과 아무런 교집합이 없던 저를 낭독으로 이끌어준 온 우주의 기운에 감사하며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미안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시를 위해 시집을 서성거리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자전할 거라 믿는 사람. 배려가 지나쳐 오히려 투정 부리고 싶은 사람. 내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석이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같은 책상을 쓰는 내 친구가 되고 싶다던 사람. 왜 이제 나타나게 된 거냐고 번뇌하는 사람. 자그마한 커피집을 하고 싶다던 말들을 기억하고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 복권이 되면 그녀를 볼 수 없을 거라 했지만 다시 못 봐도 괜찮다며 그런 슬픔이 있더라도 꼭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래서 텅 비었다는 사람.
먼 발치에서 4월의 달처럼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착한 척하는 나보다 100배쯤 따뜻한 사람. 문득 그림자가 젖은 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을 차마 지나갈 수 없어 멀리 돌아갔다고 합니다. 며칠을 가슴앓이하며 서성였다고 합니다. 푼눈 뒤집어 쓴 갈대를 세워두고 혼자 시들어가는 오후처럼. 다음 낭독은 귀 기울여 본다입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덕분에 시원하게 소리를 내지를 수 있었지만 때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었다. 하루는 녹음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대사를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땡그랗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나를 황당하게 여기는 분도 계셨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계셨다. 그때는 내 안에 담긴 것들을 마음껏 꺼내고 사르고 싶었던 것 같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듣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 앞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했는데, 연극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소리 내는 모습을 관찰하니 말을 꺼내기 전에 얼굴 표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말을 하겠다는 신호가 얼굴에서부터 먼저 감지되었다. 그 후에는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살폈다. 부지런하게 혀와 입을 움직여야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왔다. 발성과 발음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소리가 매끄럽게 나오는지 고민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조음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뱉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말을 할 때 어느 기관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을 쓰고 있는지, 공명을 많이 넣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보였다. 신체의 어떤 기관을 쓰고 몸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소리 자체가 통째로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깨달은 것을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물리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했다. 안에 뜨거운 것이 많았고 반항심도 강했다. 말투도 뚝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소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가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말과 호흡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상황으로 여기에 누워있으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고 싶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다음 낭독을 이어가실 선생님은 밝고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고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우리 기초반의 반장으로 항상 열일 중이신 우선희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오! 안녕하세요. KBS 강지영 선생님의 칭찬 일색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오늘 저의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곳 횡성까지 저를 잘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신 저희 남편께서 오늘은 차조 출연으로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희 선생님 남편입니다. 오늘 졸업 낭독회를 하게 됐는데 참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다들 열심히 잘하시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고 조금 모자라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요.
하얀 담배 구름을 타고 전화가 왔다. 구부러진 보도블럭 사이에 걸려 넘어진 다리를 두고 주름진 마음이 먼저 헐떡이며 도착했다. 움푹 꺼진 언덕이 잠이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부축꽃처럼 하얀 분이 날렸다. 기어이 7월의 땡볕은 너문들 눈두렁에 아버지를 끌어들였다. 아버지의 달팽이 반으로 갈견이 떼들이 몰려들어 밟아대더니 반쯤 접힌 지구가 넘어졌다. 노란 봉지에서 아버지의 녹슨 눈물들이 잘근잘근 씹혀 잘록하게 떨어진다. 아버지의 기억에 곰팡이가 피고 아버지의 오줌은 심장을 우린 듯 붉다. 아버지의 감은 이제 억압하고 보이기도 버겁다. 기다란 줄들이 칭칭 따리를 들며 아버지 귓가에 속삭인다. 아버지, 놀러 가자. 차 타는 걸 꼭 좋아했던 아버지는 자주 버스 타고 논산장에 나오신다. 개 사료도 사러 나오시고 돼지 등뼈나 생선을 사오기도 하신다. 아버지, 짜장면 먹으러 가요. 라고 말해본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의 때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에서 멀리까지 곱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 쓴 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금물을 보내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학교에서 성우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이 고단해서인지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낭독을 할 때면 어디서 기운을 되찾는지 금세 생기는 얼굴로 책 속에 빠져들어 열심히 읽어내려간다. 어쩌면 문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럴 때 보면 어찌나 푸르고 싱그러운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첫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지금 이 공부가 내 길이 맞는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남학생들에게는 차라리 군대에 일찍 다녀올 것을 권한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또래들과 섞이게 될 테니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목소리를 깎고 갈아내는 수고 뒤에 따라오는 낭독의 기쁨을 알기에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일 것이다. 여학생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치러지는 성우시험에서 고배를 마신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일상이 쉽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낭독이 주는 위로를 그들은 안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만히 앉아 혼자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들은 나뒹구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장이 빨간 머리 앵과 떠들고 씩씩한 톰 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포르투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드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예,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군요. 중간에 마음이 오독도 나고 그랬네요. 예,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낭독을 이어서 대미를 장식해 주실
마지막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반에서 진짜 제일 멀리 미국에서 여기 횡성까지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선생님 보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저 눈물이 펑펑 나서 오늘 혼났네요. 따뜻한 감성과 차분한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김연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영입니다. 우선희 선생님 따뜻하게 항상 방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저 소개를 이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23년은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미국에 온 지 23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 30주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1월부터 특별하게 막 행사를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은 저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제 남편입니다. 오늘 장서영 선생님의 아름다운 시를 우선 먼저 낭독해 줄 거예요. 잘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 사람 남편 김용성입니다. 늘 저기 김현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맞는데 오늘 낭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예.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픔은 방지턱이 없다. 장서영. 아버지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했다.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횡격막에서 넘어오는 쇳소리가 울컥거리고 아버지의 전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죽어서도 내려놓지 못할 흙, 흙, 흙. 아버지의 숨이 또 하루를 가늘게 쪼갠다. 그 스디쓴 바람 한 점을 입에 넣고 걸어 잠그던 검게 그을린 등. 해 그림자에 젖어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 곁은 아무도 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한꺼번에 쏟아붓는 숨. 아버지 손을 더 꼭 잡는다. 아버지의 숨이 떨어지면 슬퍼할 간격마저 잘라내야 한다. 아버지가 없어도 숨을 쉬고 아버지가 없어도 밥을 먹고 아버지가 없어도 커피를 마시고 아버지 없는 침대에 드러누워 미친 듯이 웃어보는 날들처럼 살구 나무는 울음으로 뭉치고 가끔 아버지를 꺼내 방지턱 없는 슬픔처럼 울음을 삭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오신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비호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쓰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활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 3시간을 울면서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했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을 닿을 때 내면의 파문이입니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